무엇보다 고기 창고가 좋은 점이 이게 완전 무인이거든 진짜. 아예 임대인이 아예 관여할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어있는 공실에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점주님도 좋고, 저희도 이제 지점이 많아지니까 금융 경제를 올릴 수도 있고. 스토리지업이 결국에는 부동산업이라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아,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남성훈입니다. 예. 간단하게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셀프 스토리지 IM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일단은 오늘 저희 체인점 희망하시는 점주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 보관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같이 이동을 해보실까요? 고고고! 이런 거 과한가요? 이런? 보통 이렇게 점주님들 미팅도 직접 다니시는 편이세요? 예, 제가 많이 다녀요. 아. 예, 왜냐하면 신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해야죠. 여기 있구나. 타세요. 제가 예. 아까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IM박스라는 사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IM박스는 그 이사 날짜가 맞지 않거나, 혹은 집이 너무 좁거나, 혹은 자기만의 어떤 물품을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보관 장소를 제공하는 공유창고 셀프 스토리지 업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이 셀프 스토리지긴 한데 네. 완전 부동산 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예. 이게 스토리지업이 결국에는 부동산업이라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아,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결국 이게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공간,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이제 향후에는 이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완전 부동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도 부동산 리츠 중에서 제일 크고 수익률이 좋은 게 네. 셀프 스토리지 리츠거든요. 국내에서도 아마 이 셀프 스토리지가 엄청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공실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관심 가지기에도 좋은 사업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 공실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공급이 너무 많다. 그렇죠. 두 번째, 금리가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지식사업센터라든가 상가 같은 건물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임대를 줘도 실제 이자는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달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 2년, 5년, 10년까지도 가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비워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체인점 문의를 많이 하시죠. 그럼 이런 상황을 좀 내다보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건가요? 네, 인생은 타임이니까. 투자 비용 회수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가맹 점주 입장에서. 그걸 공실로 있었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네네. 거의 1, 2년 만에 시설비가 회수가 돼요. 대부분. 이렇게 한 번 공실은 쉽게 임대 나오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분들한테 한 얘기 뭐냐. 이게 지금 이게 공실이 1년 공실로 두면 그만큼 벌 수 있는 수익을 날리는 거다. 이게 1년만 돼도 거의 몇 천만 원이 된다. 가능한 빨리 이런 수익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수익의 80%를 이제 체인점 관점에서 점주들한테 드리거든요. 실제 점주들이 정산을 받는 금액은 평당 8에서 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정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고기 창고가 좋은 점이 이게 완전 무인이거든 진짜. 아예 임대인이 아예 관여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어있는 공실에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점주님도 좋고, 저희도 이제 지점이 많아지니까 금융 경제를 올릴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처음에 체인점 유치하면서 그래도 크진 않지만 약간의 수익을 얻고, 네. 그다음에 공실은 부동산으로서는 정말 매력이 없는 그런 자산이죠. 뭐라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IM박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77-7912. 예. 근데 가맹비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수익 쉐어를 하게 되면 네. 별도로 가맹비는 없습니다. 그냥 시설비만 지불해 주시면 네. 저희가 가맹비는 없고 네. 수익을 대부분 뭐 7대3 또는 8대2로 네. 나누고 임대인이 7이나 80%를 가져가게 됩니다. 시설비라는 게 그 초기에 투자되는 시설 구성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관소 구축할 때 네. 평당 100만 원 정도의 그 시설비가 발생하고 그 무인 운영이라는 게 예. 직접 그 IM박스에서 운영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대리에서? 예, 맞습니다. 그 임대인이 처음에 계약을 하면 네. 계약금만 내시면 그 다음부터 할 게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정말 그냥 공간만 임대를 해주시는 거라고. 예, 임대인은 공간만 제공해 주시면 되고 네네네. 저희가 홍보부터 마케팅, 그 다음에 운영, 정산,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직접 자체 배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 배송하시는 형님들이 가서 실제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최대한 점주님들이 아예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게 모든 건 다 신경 쓰고 있고 더욱이 혹시라도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가 뭐 화재, 보안 방법, 홍수에까지 보험까지 완벽하게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점주님 만나실 텐데 어떤 얘기를 위주로 좀 이야기 나누실 생각이세요? 예, 정말 공실로 비워두는 것보다 수익 창출을 하시라고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맹까지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예. 예. 아니, 보통 근데 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느낌이 와요. 네, 들어주시죠. 들어가세요. 물건을 한번 이렇게. 아, 예. 함께 어떻게 말씀은 잘 나누셨나요? 예, 아주 잘 나눴습니다. 좀 가맹까지 좀 성사가 되실 것 같은 분위기였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지금 저분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네. 스토리지를 하기 정말 좋은 그런 매물이어가지고 아, 네, 선생님. 방금 그 네. 가맹 상담 받고 나오신 거 맞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아, 네, 그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좀 여쭤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계기로 가맹 상담을 받으시게 되셨을까요? 아, 제가 그 송파구 쪽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가맹 상담 좀 받게 됐습니다. 아, 고민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상가 평수나 네. 공실로 인한 손실이 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송파구 삼전동에 33평짜리 지하 1층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대출 이자하고 관리비만 쳐도 한 달에 3,400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는데.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손이 많이 가면 제가 힘들고 이제 영업이나 관리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추후에 매각까지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네, 그걸 그 하면서. 대표님 본인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막 이렇게 학과 사진이랑 그 본인 나온 잡지 사진이랑 네네. 보여주시면서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아, 그쪽에 뭐가 있나요? 아, 예.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저희랑 네. 같은 스토리지 업체가 있군요. 스토어허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네. 원래 여기가 그 사우나 목욕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를 매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아마 되게 좋은 위치인 게 지금 여기가 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이쪽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좋은 조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그 가맹 상담 받으신 분도 다른 업체랑도 상담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예비 점주님들에게 어필을 한마디 해주시다가. 예. 두 번째, 배송 서비스. 저희는 보관 서비스 유일하게 자체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직원 분들이 보관소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위기 상황 등에 대해서도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점유율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자체 배송을 다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유율이 낮다라고 하면 저희가 근처에 있는 집을 픽업을 해서 그쪽에 넣어드리고 다른 지점에 비해서 저희는 보다 능동적으로 고객을 오기만 기다리지 않고 더 빠른 점유율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저희는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한 어떤 매각, 승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 서비스 이외에 단기간 내에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박스로 오십시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로 이동하면 될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근처에 있는 그 저희 아이엠박스 보관소 영등포 양평점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셔서 좀 어떤 일정이 있으실까요? 가가지고 이제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이렇게 확인도 하고 약간 이제 시찰 가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다 전체적으로 돌고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고객분들도 이런 식으로 예 운행 절차를 거치고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결제만 하면 이렇게 QR 코드가 발급이 돼가지고 QR 코드 찍고 들어오고 이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방을 이용하면 됩니다. 같이 좀 둘러볼 수 있어요? 예, 지금 보관소는 공간 45개가 있고 네. 여기 지금 여기 공간 중에 하나가 여기가 가로 1m, 세로 2m입니다. 여기가.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좀 1, 2층으로 나눠진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은 분들에게 그 사이즈에 맞는 그 보관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지점이 양평점인데 예. 양평점은 다른 지점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양평점은 네, 그러니까 주거지가 많은 데 위치해 있고 일단 1톤 탑차가 화물차가 아래까지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좀 큰 짐도 맡길 수 있고 예. 근데 마침 저기 이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기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용하시러 오신 거죠? 네. 네. 혹시 괜찮으시면은 좀 인터뷰 좀. 오늘 셀프 스토리지에 어떤 물품을 좀 보관하러 오셨어요? 제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좀 촬영 소품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연기 전공이시니까 좀 의상이라든지 좀 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네. 저 여기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제가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어서 좀 수납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이용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9개월 정도 꽤 되셨네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인스타에서 처음 보고 썼는데 네.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네. 좀 가격도 괜찮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대여료가 부담되거나 하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학생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좀 친구랑 같이 돈을 내고 반반씩 내고 이용하고 그러면 좀 괜찮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지점 같은 경우는 그 화물차가 바로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짐이 많이 올 거라는 가정하에 좀 이렇게 큰 공간으로 많이 구성을 했고 1인 가구가 많은데 좀 작은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어떤 주거 인구라든가 어떤 그 상권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간 사이즈를 좀 이렇게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한 80개까지 들어가겠네요. 이런 공간. 우측 오버박스 80개. 이렇게 높게 적재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짐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중간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라지, 사이즈. 예, 라지 사이즈. 예. 여기는 엑스라지. 그렇군요. 지금 사실- 여기는 다 차 있는 예, 거죠? 열 수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보여드리고. 열 수가 없습니다. 양평점 관리 상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신축 건물이고 해가지고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최적의 원스토어도 유지되어 있고 뭐 쓰레기나 먼지 같은 것도 없고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양평점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23도에 습도가 34%네요. 34%, 32%. 다른 지점은 26도에 습도가 45%, 다른 지점은 온도 21도에 습도 41%. 보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습도거든요. 네. 습도가 가능한 60을 안 넘게 하는데 지금 최적의
습도고 이제 좀 낮은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간을 이렇게 본인이 임차해서 이렇게 가맹을 하게 된다면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확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나요? 아직 그렇게 운영되는 데는 없고 네. 그렇게도 가능하긴 한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베스트는 그냥 단순히 임대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수익성이 좋고 그렇게 임대를 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점을 뭐 매수를 하거나 승계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하는 게 더 수익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임대한 걸 재임대하는 거는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긴 해요. 이 보관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향후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단순히 임대를 하게 되면 결국 약간 임대인만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걸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자산에서 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이제 실제 한 예로 저희가 2023년 5월에 오픈한 수원 영통점이 있어요. 거기가 지식사업센터 1층이에요, 1층. 근데 거기가 한 달에 이자랑 관리비만 해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월 평균 매출이 2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갭이 거의 한 450만 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점주님이 매각을 희망하세요. 근데 매각 또는 이제 저희가 단순 매각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승계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 승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정확하게는 분양가 가격이 4억 3천이었는데 네. 지금 실거래는 한 3억 후반, 3억 한 7, 8천 거래가 될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최소 자산 가치가 한 10% 정도는 더 뛰어서 한 4억 7천 정도의 매각이 가능할 거고 그럼 실제 대비해서는 한 1억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실제 저희가 이걸 지금 매도 승계 작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네네. 앞으로 이런 지점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너무 낮지만 이 자산 가치를 띄워서 제가 매도나 승계가 가능한 이런 과정으로 가는 지점이 점점 많아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지 그다음 그 안에 금융을 어떻게 끼워 넣을지 뭐 예를 들어 분할이라든가 납부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끼워 넣을지를 해서 우리 점주님, 고객님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 및 수익 극대화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정 비용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 관리비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또 여기 공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산마다 조금 다른데 네. 일반 상가 건물은 사실 관리비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공유창고 특성상 네. 전기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제습기 같은 것도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설정이 되어 있으면 너무 높을 때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항상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도 약간 자동으로 하고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는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와요. 정평당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관리비가 저정 40평이니까 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관리비를 차감하고라도 그만큼 임대인한테 많이 정산이 됐고 관리비는 다 저희가 지불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거의 첫 달에 여기가 40평인데 첫 달 매출이 550만 원이 나왔습니다. 550만 원이 나왔고 평당 임대료로 하면 평당 매출 14만 원이 나왔고 실제로 점주님이 거의 400만 원 넘게 가져갔습니다. 공실 문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이게 개인 창업을 이런 사업으로 해보시려고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기에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보관업이 수익이 나고 이렇게 안정적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규모의 경제까지 가기가 이제 되게 어려운 지금 시장 환경이 돼가고 있어요. 그냥 메인 플레이어들이 지금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혼자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와서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실제로 혼자 운영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세팅하고 뭐 마케팅하고 고객 관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하긴 되게 어려운 거고 저희 같이 이제 많은 지점 운영하는 업체는 이게 다 시스템화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지점이 운영된다고 더 추가된다고 해서 뭐 리소스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창업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업체와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정은 다 끝나신 것 같고 다음 일정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네. 많이 바빠 보이시는데. 예, 요즘 조금 바쁘긴 합니다. 일단은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점주 예비 점주 또 사무실 오신다고 해서 예비 점주 미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전략회의 그 부동산 전략회의 하는 게 있고 또 저녁에는 제가 이제 건대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그 테크 포럼이라는 그 부동산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또 가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동문들에게 한마디.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건배!